네, 5주차 2강 제7장의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를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서는 요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모스펫을 개요해서 금속 산화물 반도체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게이트가 산화 규소층에 의해서 채널과 절연 격리되어 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PN 접합 구조가 아니다. 즉 게이트와 드레인 소스 간의 PN 접합 구조가 아니다라는 점이 제이페트와 다른 점이다라는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공피평과 증가형 모드, 증가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공피평은 공핑 모드 그리고 증가 모드 두 개의 모드로 동작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증가형은 증가형으로만 동작을 해요. 이렇게 두 가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피평 D 모스펫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걔는 드레인과 소스를 기판 재료에 확산시켜 만든 후 절연된 게이트 옆으로 연결한 구조다라고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드레인과 소스 여기에 N형 반도체를 확산시켜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이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P형 기판이 있는 거고, 그리고 게이트하고 드레인 소스 간에 이렇게 산화규소로 절연시켜 놨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절연시켜 놓으니까 게이트하고 채널은 컵페이스터의 한쪽 면과 다른 쪽 면의 기능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화 실리콘이 절연체로 유전체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요거 설명하다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2강으로 온 건데요. 이렇게 전원을 이렇게 연결했어. 그거 말고 이렇게 해서 한번 도선이야. 이거 도선이라고 쳐봐. 도선 선이야, 전선이야. 여기에 전개를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했어. 얘를 내가 그림을 이제 우리가 좀 보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좀 멀찌감이 띄어놨는데, 얘를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거의 연결될 정도까지 가깝게 해가지고 끊어놨다고 쳐보자고.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전개를 가했어. 가했더니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쭉 이거 아주 그냥 미세하게 지금 끊어진 부분이야. 그랬더니 여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플러스 전개에 대해서 여기에 전개가 형성이 돼. 여기 전개가 형성이 돼. 이렇게 전개가 형성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로 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전개가 형성이 되는 거를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옛날에. 이번에는 어떻게 또 실험을 했냐면은,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그 얇은 도선에다가 이렇게 얇은 판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개를 가해 줬죠. 그랬더니만 여기에서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 또 여기는 플러스로 나타나고, 여기 플러스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여기 음극에 대해서는 플러스로 해가지고 이러한 전개가 아까내 조금 띄어놨을 때보다 전개가 여기가 더 많이 형성이 됐어. 이번에는 아예 넓은 판을 갖다가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렇게 넓은 판을 놓고 이렇게 전개를 가했어. 그랬더니 이제는 전개가 훨씬 더 많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렇게 공기 중에서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다가 뭘로 채웠어. 이제 여기다 이제 채워놓은 겁니다. 이러한 평행판 내부에다가 어떠한 물질을 넣었어요. 그 물질 넣은 것을 우리는 유전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절연을 시켜놓은 거예요. 유전체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전개를 가해줬더니만 분극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이 절연체가 분극 현상이 돼. 여기 플러스에 대해서는 이 내부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플러스로 해가지고 이 전하가 튀어나가진 않고, 자유전자가 이탈하진 않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일렬로 배열되다시피 마이너스 플러스 요런 것들이 수많은 여기에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쫙 나열이 되는 거예요. 이 평행판의 유전체에. 그러니까 여기는 내부적으로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내부적으로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궁극적으로는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네, 그치? 그래서 여기가 전개가 이렇게 딱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게이트와 채널은 커페이터의 여기 지금 전개를 가해주면은 여기 절연체잖아, 지금 산화규소 절연체 전개를 가해주면은 게이트하고 요 채널 간에는 평행판 커페이터의 한쪽 면과 다른 쪽 면의 기능을 갖는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저항은 입력, 여기가 이제 게이트가 입력이 되는데 이건 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게이트에는 입력을 넣어주는데 여기 입력이 여기가 절연되어 있으니까 입력 저항이 전류가 안 흐르잖아. 절연되어 있으면, 그렇지? 그래서 입력 저항이 무한대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커페이터로서도 동작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커페이터로서도 동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 커페이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걸 취급할 때 정전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전화가 충전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보관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모스펫의 기호예요. N채널, P채널에 대한 기호입니다. 기호에서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은 내부적으로 소스와 연결되어 있어요. 즉 여기 소스죠. 드레인 소스 있을 때 이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소스하고 이렇게 연결된 거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당연히 여기 화살표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여기가 P로 보고 요 내부가 N으로 보면 되겠어. N. 그래서 여기가 얘는 그래서 N 채널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면은 얘는 N 채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화살표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내부가 P야. 여기가 N이고. 그래서 얘는 P 채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화살표가 안쪽으로 향하면 N 채널, 바깥쪽으로 향하면 P 채널이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P 채널의 동작 특성은 N 채널의 동작 특성과 전압 극성이 반대인 것을 제외하면은 서로 동일하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N 채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볼 거고요. 이때 이렇게 기호를 그린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물론 다른 책들 보면 이렇게 바깥으로도 이렇게 도선 빼놓기도 해. 그래서 여기 이 화살표로 표현된 게 이제 이 소스와 연결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책들도 있어요. 여튼 기호로 이렇게 표현된 거고, 여기가 지금 이게 이렇게 검은 굵은 선이 이렇게 쭉 도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 이제 공fik평 D 모스펫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피평 모스펫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1강 마지막 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공피평 D 모스펫은 공피평 모드와 증가형 모드 두 가지 모드로 둘 다 동작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공피평 모드, 증가형 모드 둘 다 동작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게이트는 채널과 절연되어 있고 아까 산화규소로 절연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의 게이트 전압을 인과하여 동작한다라는 얘기고, 마이너스 전압일 때는 공피평 모드로 동작하고 플러스 전압일 때는 증가형 모드로 동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피 모드일 경우에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스로 동작하는 거야. 마이너스 게이트 전압일 때, 즉 VGS가 0보다 작을 때의 동작 모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게이트에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하면 게이트의 음전하는 마이너스 전하는 채널의 전도성 전자를 밀어내고, 채널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지금 이제 N 채널이든 P 채널이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여기는 게이트가 되는 거고, 여기 채널에 있는 여기에다가 음전하 마이너스를 이렇게
달아주면은 여기에 음전화가 이렇게 쌓인다라는 얘기죠. 여기 음전화가 여기 있는 것이야. 음전화. 그러니까 여기 이 채널 N 채널에 있는 이 N 채널의 음전화가 어떻게 돼? 밀려나는 것이지. 밀려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채널의 전독성 전자를 밀어내기 때문에 전자가 밀린 자리에 양이온이 생깁니다. 그래서 N 채널은 전자가 부족하게 되어 채널의 전도도가 전도하는 전도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게이트 전압을 크게 하면 할수록 채널의 전자는 더 감소하게 되고 끝날 때까지 굉장히 더 크게 하면은 게이트 소스 간의 전압을 더 크게 하면 채널은 완전히 차단되어 드레인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동작 모드가 되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렇다라는 공피평 모드에서 음전화일 때는 이렇게 음전화를 달아주면은 여기에 있던 이 N 채널에 있는 전도성 자유전자가 이렇게 밀려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더 키웠어. 막 가변시켜서 더 키웠어. 그러면은 여기 이제 여기는 전공만 있는 거지. 플러스 양이온만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드레인 전류 여기 이쪽으로 흐르는 드레인 전류는 ID는 0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VGS 오프해서 공핀 모드일 경우야. 그래서 공핀 모드일 경우에는 음전화를 마이너스 극성을 달아주면서 쭉 해가지고 0까지 이렇게 갈 때 ID는 이렇게 동작을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공핀 모드. 그래서 이 VGS를 이만큼까지 굉장히 더 키우면은 ID는 0이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가 ID가 0이잖아. 그렇지? ID가 0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동작 모드야 지금. VGS 오프 차단된 상태에서부터 0까지는 이렇게 전달 특성 곡선이 나타나지고 이렇게 공핀 모드로 동작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얘 이쪽에다가 이제 플러스 게이트에다가 플러스 전압을 인가한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그거를 증가형 모드라고 얘기합니다. 게이트하고 소스 간에 게이트하고 소스 간에 플러스 전압을 이제 인가한 겁니다. 이때 이 동작 모드를 우리는 증가형 모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게이트의 플러스 전압을 인가하면 채널로 전도성 전자를 유도하게 되어서 채널의 전도도가 증가한다. 즉 여기에 플러스를 가해주니까 자유전자, 전도성 전자가 이쪽으로 몰려지게 됨으로써 전도도가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쪽으로 드레인 전류가 많이 흐른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즉 이 상태에서 이 그림을 보면은 전달 특성들을 보면은 VGS가 양이야. 이렇게 양. 여기가 이렇게 양이야. 양. VGS가 양으로 움직일 때 우리 저기에서는 양일 때는 동작을 안 했었잖아. 재입했을 때는. 그렇죠? 얘는 근데 양의 값을 넣어주면은 이렇게 또한 ID가 증가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때 IDSS는 이 공피평 모스펫에서 IDSS가 최대값은 아닌 것이지. 이쪽 VGS가 플러스일 때 이렇게 더 증가를 하니까 얘는 최대 전류는 아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키는 공피평 모스펫은 공핀 모드와 증가 모드 두 가지로 동작을 한다라는 것이 키가 되겠어요. 그리고 공핀 모드는 이렇게, 그리고 증가형 모드는 이렇게 VGS가 플러스 값에 대해서도 드레인 전류가 흐른다라는 점입니다. 다음은 증가형 모드를 보도록 하죠. 증가형 모드가 아니라 증가형 모스펫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피평 모스펫과 다른 점은 공정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채널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즉 구조적 채널이 없다는 점이에요. 아까 봤을 때는 이렇게 가지고는 N 채널이 이렇게 형성이 됐었어. 공피평은. 그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P 채널이 형성이 됐었지. 그걸 P 채널 공피평 D 모스펫이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해서 N 채널이 형성되면은 그거는 N 채널
D 모스펫, 공피평 모스펫이었는데 지금 증가형 모스펫은 여기에 그림에 보듯이 채널이 구조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얘기야. 공정,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이 있죠. 그 공정 그런 거는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반도체 공정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삼성이나 삼성 반도체나 하이닉스 그 반도체 공정이 쭉 나와요. 그걸 갖다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튼 그런 공정에서 채널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림과 같이 기판과 산학 유소층이 다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가 지금 이렇게 이 P형 기판이잖아. 아까는 채널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서로 다 있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다 있다라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증가형 모스펫은 단지 증가 모드로만 동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공핀 모드로는 동작하지 않고 채널을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은 구조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기호를 보면은 그래서 얘는 채널이 만들어지지 않았잖아. 그래서 아까 D 모스펫일 경우에는 여기 굵은 도선이 이렇게 쭉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쭉 그려졌었는데 얘는 채널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띄어놨어. 그래가지고 이 P형 반도체 또는 N형 반도체를 갖다가 이렇게 서로 그냥 통하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이제 여기가 P이고 여기 화살표가 안쪽이니까 얘는 N 채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안쪽이 P고 여기가 바깥이 아니니까 안쪽에 있는 거 P 채널로 해가지고 화살표 보고서 N형이다, N 채널이다, P 채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호를 우리가 기호를 정의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N채널 증가형 모스펫에서 VGS라는 임계 전압 이상의 양의 게이트 전압이 인가되면 산화규소층에 인접한 기판 영역에 얇은 음전하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얇은 음전하층이 채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았지만 여기에 플러스 전압을 인가를 해주면은 플러스 전개에 의해서 여기 자유전자가 이렇게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원래 P형 기판이 이렇게 다 있었는데 자유전자가 이쪽으로 쫙 몰린다 보니까 이게 채널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인위적으로 만들진 않았지만 이렇게 플러스 전압을 인가하니까 채널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채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전압을 갖다가 쭉 증가를 시켜주겠지. 즉 게이트하고 소스 간의 양당 간의 전압을 쭉 증가를 시켜주는 거야. 뭐 0V일 때는 자유전자 안 모이겠지. 근데 플러스로 전압을 쭉 인가를 해줬어. 그랬더니 자유전자가 쫙 몰려가지고 채널이 딱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 채널이 형성될 때의 그 전압을 게이트하고 소스 간의 전압을 우리는 문턱 전압이라고 우리가 다이오드 얘기할 때 문턱 전압이라고 얘기하죠. 그 전압인 거야. 그걸 임계 전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얇은 음전압 채널이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임계치 이하의 게이트 전압에서는 채널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류 ID는 흐르지 않아요. ID는 0이다라는 얘기죠. 0이다라는 얘기야. 전류가 안 흐르는 거죠. 그래서 임계치 이상일 때는 이러한 곡선을 띈다라는 겁니다. VGS와 ID가 이러한 곡선을 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VGS가 증가할수록 채널의 전도도가 증가되어 드레인 전류는 증가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모스펫의 특성과 파라미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달 특성 얘기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먼저 이제 D 모스펫, 즉 공피평 모스펫의 전달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 모스펫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플러스 전압 그리고 마이너스 전압에 대해서 동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JFET와 같이 차단 전압, 게이트와 소스 간의 차단 전압은 핀치 오프 전압과 부호만 반대이고 그 크기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나타나는 곡선이기 때문에 자승 법칙 7-1 있죠. ID SS 해놓고 1 VGS 오프 분의 VGS
제곱 요 식의 이 자승 법칙이 그대로 여기에서도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피평 모스펫 곡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두고 N 채널, P 채널. 그래서 N 채널 이거 가면 되고 P 채널은 요거에 대해서 반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공피평 모스펫의 IDSS가 드레인과 소스 간의 전압 전류가 10mA 그리고 차단 전압이 마이너스 8V이다. 이때 A번 N 채널인가 P 채널인가 마이너스 8V 이니까 차단 전압이 마이너스 8V니까 얘는 무슨 채널? 그렇지 N 채널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다음 VGS가 마이너스 3V일 때 ID를 구해라. 그러면 ID는 아까 대 7-1 그대로 써주면 돼요. IDSS 에다가 1 마이너스 V의 GS 차단 전압 요게 이제 더 큰 거지. 그 다음에 VGS 그래서 분모가 이렇게 큰 거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IDSS는 10mA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써주고 여기다가 1 마이너스 VGS 오프는 지금 몇이로 나왔냐면 마이너스 8V래요. 그래서 마이너스 8 그리고 VGS는 몇이냐면은 마이너스 3V래. 그래서 마이너스 3 이거의 제곱이라고 하네요. 그러므로 10 곱하기 이거 먼저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고 1 빼기 8분의 3이니까 8분의 5가 되겠네. 8분의 5의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므로 얘는 88의 64 그리고 5, 25 10하고 요거는 하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네. 그렇죠? 이렇게 되겠다라는 얘기죠. 굳이 이렇게 안 하고 10의 마이너스 3승 써주고 요거 5, 25에다가 250 해줘도 되겠네. 그치? 그래서 이거 뭐 계산기를 써도 되고 그래서 계산기 그냥 쓰는 게 낫겠죠? 계산하면 얘는 250 나누기 64는 3.09 3.901이네. 그치? 3.9라고 쓰면 되겠네. 3.9 mA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약 이것은 ID는 약 3.9 mA가 되겠다라는 얘기죠. 다음에 이제 VGS가 플러스일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3V일 때. 그러면 요 식에다가 그냥 그대로 대입해 주면 되겠지. IDSS는 10mA. 여기다가 차단 전압은 마이너스 8V, 마이너스 8이었어. 여기 마이너스 8. 그리고 VGS는 이제 3V라는 것이야. 그렇죠? 3V 이렇게. 그럼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얘는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써주고 여기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네. 그쵸? 그래서 1 플러스 8분의 3이니까 8분의 몇이 돼? 11이 되겠네. 이거의 제곱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므로 8의 제곱은 88의 64 11의 제곱은 121이지. 여기에 10 곱해주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다라는 얘기네요. 그쵸? 그러므로 이것도 계산기 쓰면 1210 나누기 64를 해주면은 18.9가 되겠네. 그치? 18.9mA가 되겠어요. 그래서 18.9mA다라고 얘는 18.9mA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판사한 거는 아니 내가 노트 필기한 거는 요거만 그냥 해놔서 B번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참고하면 되고 10번 그리는 거는 그냥 숫자 대입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 모스펫의 전달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스펫의 전달 특성. 이 모스펫의 전달식은 채널의 농도 증가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달식을 우리가 구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N채널 소자에서는 게이트 소스 전압이 플러스이고 게이트 소스 전압이 플러스인 것이죠. 여기 아까 대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증가형 모스펫일 때는 여기다 플러스를 인가했었어, 그쵸? 그래서 자유전자가 이쪽으로 몰려가지고 전도도가 형성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가 0V, 1V, 0V, 0.001V일 때는 여기가 문턱 정압이 안 돼가지고 드레인 전류가 안 흐르는데 그거보다 높은 VTH 이보다 높을 때 이제 드레인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흐른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N 채널일 경우에는 반대로 P 채널일 경우에는 요걸 거꾸로 해야겠지.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해야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이러한 곡선을 띈다라는 얘기예요. 즉 문턱 전압은 어쨌든 간에 넘어야지만이 게이트하고 소스 간에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이 이렇게 문턱 전압을 넘겨야지만이 ID 드레인 전류가 흐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VGS는 0일 때 VGS가 N 채널에 대해서 VGS가 0일 때 또는 P 채널에서도 VGS가 0일 때 전류 드레인 전류는 0이다라는 얘기죠. J팻일 때는 VGS가 0일 때는 어떻게 됐었어? 그렇지, IDS가 됐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드레인과 소스 간의 전류가 됐었다는 얘기. 그때 J팻일 때는 최대 전류고 D 모스펫은 최대 전류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드레인과 소스 간에 흐르는 전류는 생겼다 있었죠. 근데 지금 여기 증가형일 때는 드레인과 소스 간의 전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전류 안 흐른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VGS가 0이 아닌 임계 전압 VGS 스래시 홀드라는 값에 도달할 때까지 드레인 전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특성이 있고 이거에 의해서 저렇게 특성 곡선이 나타나진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얘를 갖다가 이제 근사화하면은 요런 거는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얼마큼 남았나? 또 시간이 많이 또 26분이 지났네. 자, 여기서부터 또 증가형 모스펫의 전달 특성 여기서부터 3강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또 많이 틀어놓으면은 여러분들 또 지루하죠. 그게 이제 학교가 그런 지루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2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